야생마TV의 야생마입니다.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시장에서 자그마치 마이너스 11%. 뭐 생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물론 종가 부근에 분봉을 살짝 보시면 살짝 반등을 해서 위로 올려놨어요. 물론 거래량도 막판에 2시 30분 이후에 뭔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나와줬거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보시면 오늘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아주 안 좋게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8.22%. 야, 이거 진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ETF 레버리지 뭐 2배짜리 뭐 그리고 홍콩 쪽에 3배짜리도 있죠. 이런 친구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변동성이 커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일단은 파란색이 61선 상단에 살짝 놓아졌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이하인 7,000대를 깰 수 있는 기술적인 좀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밀 것 같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안전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일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분명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분명히 흔들릴 거다. 많이 흔들릴 거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7월 10날 금요일 날 이때 또 한 번의 큰 출렁임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드디어 소문이 바로 뉴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보가 돼버리는 순간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맞춰서 오늘 급락이 나오는 걸 맞춰서 기분은 좋지만 상당히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면 아주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장중한 때 10% 이상 폭락이 나오면서 30만 원 선을 무너뜨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 무너짐이 외국인과 기관 쪽의 이 미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특히 이 기관 쪽의 매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빼졌습니까? 투신과 사모 쪽에서 뺐거든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투신은 운용사예요. 자, 운용사. 그리고 사모는 사모 펀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전문 인력들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누구랑 지금 같이 보통 움직이냐면 중장기고로 가져갔던 친구들 중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즉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단타를 쳐서 액티브 자금처럼 들어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샀어요. 좀 샀습니다. 근데 이때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날 이 급격하게 지금 이 하락이 나온 이날이 언제입니까? 한번 봅시다. 며칠이야? 이날 7월 3일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쵸?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7월 3일, 7월 2일 이때 7월달 들어오면서 엄청난 지금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연속으로. 그리고 2번 정도 샀는데 오늘 또 뺐습니다. 오늘 또 뺐어요. 계속해서 특히 3호의 경우 이날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보면 7월 2일 날 7월 2일 날 정말 미친 매도가 이어지면서 다 빼버렸어요. 사실 기관 쪽에서는. 그 얘기 뭐냐? 추가적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시장에 담아놨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계속해서 지금 기회만 보면 빼겠다라는 강한 의지거든요.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2일날 보시면 개인들만 왕창 샀죠. 나머지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팔았어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ETF 자금들입니다. 레버리지 있죠.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ETF 자금들 많잖아요. 이런 자금들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뺐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지금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거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더 강하게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 시장에 빠진 기준은 뉴스핌 회사의 삼성전자 2분기에만 작년에 2배를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벌었죠. 171조 원의 매출을 나타냈고 영업이익이 89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자 여기 보자. 파이널 타임즈에서는 요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하나 체크를 해봐야 돼요.
89조 원의 깜짝 실적에도 삼성전자 330만 원 붕괴, 코스피 급락, 그쵸? 5.35% 하락, 3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세럼 물량의 출회와 업황 기대에 따른 추격 매수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단기의 셀온,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너무나 고가를 찾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사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매도가 더 많아온 거예요.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 앞으로 더 좋을 거야.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지금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정영택 IBK 수석 이커머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론 실적 호조에도 시장이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의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가격 자체가 꼭지를 찍었던 것 자체가 이미 선반영됐다고 시장이 판단하니까 이 다음에 어떤 강력한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로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강력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우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박연주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장은 연초 에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니즈와 앞서 말씀드린 고가를 찾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그 니즈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여기도 얘기죠. 계속 얘기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고가에서 이 고가로 좀 넘겨놔야 돼요. 고가를 줄여놔야 돼요. 지금 고가가 터지게 생겼습니다. ETF 수급을 하락 배경으로 꼽으면서 반도체 실적과 사이클은 여전히 뭐하다? 자, 여기 핵심 견조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견조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지금 하락을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주봉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죠? 전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안착, 상승, 안착 구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 내려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월봉도 한번 봅시다. 이게 내려간 겁니까? 조금 당겨보자. 이게 내려간 거예요. 약간의 하락은 좀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냐면 여기까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61선 이 파란색 선 보이십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61선 이상은 이탈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 요 섹터를 한번 보세요. 요 섹터 보십시오. 이때도 어땠습니까? 61선이 이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평선이 지금 다 모여있죠.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있으면 외나무 다리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 만나. 그 다음에 어떻게?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각자의 길을 딱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는 이 우상향의 길을 걷게 신청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상향의 모습을 틀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 지금 아직 모여있지 않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여기서 자 21선, 61선, 51선 여기서 만나야 돼. 이렇게. 예, 만나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또 하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목 규명표병 기준상 여기 파란색 녹색 선 있죠? 여기까지는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계속 이야기 드리는 200만 원대랑 200만 원대. 여기 오른쪽. 그래서 이 이자가 일자로 바뀌는 그 순간에 안착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강력한 상승에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이 저는 이번 7월 10날 미국 상장을 하죠. ADR 상장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정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하락을 통해서 이제는 떨굴 사람 쭉 떨궈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하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간 정보 한번 봅시다. 고점 대비했을 때 이렇게 한번 내려보죠. 얼마 내려간 거예요? 고점 대비했을 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2,000원까지 갔었죠? 지금 얼마나 내려온 겁니까?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봤을 때 보자. 조금 확대를 해보죠. 여기 보시면 24%, 벌써 마이너스 25%예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30%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인간이 플러스 30%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팔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막 이거 굉장히 큰 심리 중에 하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30%는 이거는 막 자지러지는 거야. 이거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700만 원 되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1억을 넣었는데 7천만 원 돼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더 내려갈 거거든. 그리고 더 타잔이 불안해요. 뭔가 더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이 시즌이 30%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200만 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30%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일명 뭐예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던집니다. 특히 2에서 1로 들어갔으면 던져버려. 그리고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를 레버리지를 써서 신용 레버리지 써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신용 레버리지도 더 이상 연장도 안 해준다고 미래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를.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한 번 정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다져가지고 그때부터 상승을 올리기 시작할 것 같고, 그것이 저는 다음 주니까 뭐야? 저기 10날이 금요일이니까 10, 11, 12, 13. 그렇죠? 월요일 13일 맞나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 13일 정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열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해외 주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비슷한 게 TSMC, 그쵸? TSMC 아시죠? 예. 뉴욕에 상장돼 있습니다. 얘도 보면 타이완에 상장돼 있고 뉴욕에 상장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돼 있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개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어, 갭이. 이게 아주 큰 힌트인데 한번 보시면 TSMC 타이완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타이완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시총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해봅시다. 얼마예요? 이게 억이에요. 억, 조, 10조, 100조, 1000조, 3000조입니다. 3000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 3000조짜리가 자 TSMC 똑같이 뉴욕에 상장된 건 얼마예요? 3500조. 얼마 차이 납니까? 약 11%에서 대략 한 12% 갭이 차이 나죠. 그쵸? 얘는 타이완에는 3000조인데 얘는 3500조예요. 3600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12%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갭이. 그쵸?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가격보다 10% 정도 더 높게 형성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 이 가격을 굳이 많이 올려놔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시켜서 업로드를 하고 싶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가격이 막 올라가서 300만 원을 가정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330만 원 이상으로 사야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이들 입장에서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수익도 났는데 굳이 올려놓을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왜? 기왕에 내려놓고 최대한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220만 원이야. 220만 원에다가 30% 하면 280만 원이야. 얼마나 저렴합니까? 얼마나 저렴해. 이걸 기준으로 ADR 가격이 형성이 돼서 상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리고 싶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사줘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2천에서 3천 올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다 했는데 5천 이상 올라갔을 때는 누구예요? 외국인들 놀이팟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우리 회장님 제일 돈 많으신 분이 기껏해야 400억 정도 운영하셨다고. 물론 많이 운영하는 거죠. 솔직히. 근데 결국엔 뭐다? 외국인들이 잡아줘야 돼. 그러면 굳이 비싸게 해서 어차피 해외 시장 갈 건데 비싸게 올려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기왕이면 내려놓는 게 좋지. 그래서 아마도 ADR 상장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10% 전체의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주주들이 눌러버릴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뭐 제가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 뭐 감사드리고, 그래도 벌써 14명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여기서 7월 7일 날 출렁할 것이고 7월 10일 급락이 나올 거라고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악재라고 보는 거예요. 악재로. 많은 분들 댓글도 좀 달아주셨는데 3기 솔루션 요거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수익 다들 축하드리고요. 그 곡간이 너무나 다 차버렸어요. 꽉 차버렸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거 캐나다 초계약 함수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도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박하지 말라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이거 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지? 예, 말해 뭐 합니까? 아마 하나오션 뭐 한화 봅시다. 체크해줘. 보이시죠? 급락 나왔잖아요. 예? 25% 조금만 더 했으면 하한가예요. 여러분들 이런 도박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박으로 매매하시면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뭐 작은 종목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SK 하이닉스 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흐름들을 체크 안 하고 하신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전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코노미스트까지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경력 증명서까지 내가 내밀어가지고 해야 되나? 예, 저 70년대생이고요. 이름은 안 뭡니다. 예, 안띠디디입니다. 요거 2010년도 9월 9일부터 2020년도 1월 23일 코로나 직전에 제가 그만뒀어요. 딱 10년. 그리고 제가 왜 야생마라고 지어놨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10년 동안 이 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 6년 정도 지금 함께 자문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직하였습니다.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합격증. 요게 있어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나오죠? 2010년도에 했죠?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몇 년부터 일했는지. 이게 정확합니다. 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파생상품 추상서. 요게 이제 선물 옵션 하는 거. 어렵겠죠? 예, 근데도 땄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투자 자문 인력은 뭐냐면 펀드는 증권, 부동산, 파생이 있어요. 얘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통합 자격증을 별도로 또 땄어요, 제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진짜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뭐 여기서 뭐 이거 줬다 저거 줬다 막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전문가한테 배우세요. 특히 이게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드도 많으실 거야. 돈도 많으시고 또 우리 어머니, 누님들, 그리고 동생들 돈 이거 진짜 소중한 돈 아니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실 거예요.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돈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텔레그램 방은 저랑 이제 소통하는 방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 올해 들어 사이드카 6번째 발동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고 특히 여기서 제가 매일 종가 베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단타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을 보는 이 눈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추천 야생마 주식 VIP 히림이라는 종목 드렸어요. 오늘 그리고 광주 신세계 이 두 개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 차추차추 말씀드릴게요. 2시 35분, 2시 35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2시 3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충분히 살 수 있겠죠? 예, 요거 종목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괜찮아요? 그럼 어제 한번 봅시다. 7월 6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7월 6일 날 2시 30분 거 한번 봐보자. 예. 여기 날짜 나와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또 뭐 이게 하도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뭐 드렸냐? 이거 드렸어요. 다스코. 예. HBM 얘기했죠? 레몬 헬스케어 신규 상장된 거 이 두 종목 드렸어요. 시간 2시 49분. 2시 49분.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다스코 한번 가봅시다. 다스코. 어땠습니까? 오늘 다스코. 예. 28.33% 올라갔어요. 장중에 상한가 맞았습니다. 상한가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나요? 다스코 한번 보여드릴까? 장중에 이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자 멀티 차트 또 보고 또 보였죠? 레몬 헬스케어 얘는 신규 상장하는 애인데 얘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얘는 어땠습니까? 눌러볼까요? 얘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상한가로 끝났네? 그럼 여러분들 어제 제가 드렸던 이 소통하는 방에서 레몬 헬스케어를 사셨다면 상한가를 드셨겠죠? 그렇죠?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다스코도 마찬가지로 계속 폭등했을 때 제가 캡처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시장 좋았습니까? 이게 제가 보고 있는 ETF 위주의 종목들을 쭉 나래비를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어때요? 지금 보세요. 예? 지금 NXT 시장 들어가 있는데 보십시오. 완전 망했죠. 완전 망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했다는 거 보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과 그리고
시장을 보고 있는 전문가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랑질해서 너무 죄송한데 물론 저도 운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시장에서는요. 제가 7, 8, 9월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3분기거든요. 3분기 시장은 전통적으로 대형주가 잘 안 갑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1, 2분기 때 올라가잖아요. 2, 3분기 때 횡보하고요. 4분기 때 올라가는 형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팩트예요. 제가 한 10년간 했는데 항상 그랬었어요. 그 지금 7, 8, 9는 특히 대형주 위주가 좋지가 않아요. 왜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7, 8, 9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요. 무슨 주? 중소형주. 그동안 플러스 어떤 소재가 있는 거. 이슈거리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목별 장세라고 합니다. 종목별 장세. 종목별 장세는요. 이것을 픽하는 친구, 즉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종목을 픽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릅니다. 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폭락이 나와도 레몬 헬스케어와 다스코가 상한가 가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시장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제가 여러분들도 피해갈 수 있게끔 최소한 피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도 수익 챙기면 더 좋고. 그래서 이 방에 제가 무료로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하단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입니다. 야생마 주식의 폼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뭐 닉네임도 좋고요. 성함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연락처 넣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요.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 많은 분들 뭐 여러 가지 댓글 나눠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3기 솔루션 이거는요. 3기 솔루션도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여기 보면 7월 6일 날 이게 7월 3일 날 드렸어요. 이게 금요일 날 3기 솔루션 보이시죠? 예, 3시 20분에 이때 시장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솔루션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아까 3기 솔루션 수익이 나왔다고 고맙다고 한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저 야생마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한번 믿고 한번 가보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